와, 정말 상상도 못할 광경이에요. 한국이 이 정도로 발전되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너무 대단하네요. 그냥 놀라울 따름이에요. 한 프랑스인 여대생이 예상치 못했던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녀의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술과 문화의 도시 프랑스 파리에 살고 있는 대학생 에임이라고 해요. 다들 아시다시피 프랑스는 예술의 도시로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저는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파리를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파리는 모스크바 다음으로 큰 도시로 유럽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유럽 금융의 중심지 중 한 곳이며 예술과 패션의 대명사로도 잘 알려져 있죠. 올해에는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이 파리에서 열린답니다. 파리에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루브르 박물관이 있는데 모나리자, 밀로의 비너스 등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작품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박물관에 자주 가곤 했는데 작품들을 보고 있으면 뭔가 홀린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가끔씩 박물관에 가보곤 한답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혹시 기회가 되시면 꼭 루브르 박물관에 들려서 멋진 작품들을 감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아버지는 아주 보수적인 성향의 전형적인 프랑스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파리 시내에 있는 큰 호텔에서 지배인으로 일을 하고 계셔서 그런지 성격도 꽤 깐깐한 편이세요. 한 번씩 화를 내시면 정말 무서워요. 아버지는 프랑스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한 편이세요. 할아버지는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셨고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무용담을 듣고 자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프랑스가 유럽의 리더로서 활약하고 있으며 문화와 예술의 도시로서 세계인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또한 미개했던 동양인들의 개화에 앞장서서 도와줬다고 하시더라고요. 프랑스가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던 역사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해 주셨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후진국이고 몇몇 국가들은 개발도상국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다니는 호텔에는 아주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동양인들도 꽤 많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동양인들은 몸도 작고 힘도 없어서 일도 제대로 못한다며 매일 투덜거리셨어요. 난민 문제도 아주 심각한데 비자를 강화하고 입국 심사를 까다롭게 해서 프랑스에 도움도 되지 않는 동양인 이민자들을 최대한 받으면 안 된다는 말씀도 자주 하셨죠. 저 또한 아버지에게 많은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프랑스에 대한 자부심도 강하고 동양인들은 발전이 덜 되었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동양인들의 삶에 관한 영상을 잠시 본 적이 있는데 요즘 세상이 맞나 싶을 정도로 위생 개념도 없고 잘 못 살더라고요. 저런 나라에 비하면 프랑스에 살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제가 다니는 학교에도 동양인들이 몇 있는데 별로 친하게 지내고 있진 않아요. 동양인들은 자기네들끼리 어울려 다니고 별로 사교적이지도 않아서 존재감이 별로 안 느껴지고 가깝게 지내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새학기가 시작되고 수업에 들어갔는데 못 보던 한 동양인 남자애가 보이더라고요. 낯선 얼굴인 걸 보니 신입생인 것 같았어요. 후줄근한 모습과 외형적인 모습을 보니 좀 별로더라고요. 잠시 후 수업이 시작되었고 교수님께서 수업 내용을 설명하시는데 이번 학기는 조별 과제로 진행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명이서 한 조를 이루어 자료 조사를 하고 발표를 하는 형태로 진행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새 학기이기도 하고 새로운 친구도 만나고 재미있는 수업을 할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어떤 친구와 파트너가 될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웬걸 아까 봤던 동양인 남자와 같은 조가 된 거예요. 저는 너무 싫었어요. 이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별로라고 생각했던 그 남자와 한 조가 되다니.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걸까요?
짝이 다 맞아서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라 어쩔 수 없이 한 조를 이루어 수업을 진행해야 했어요. 기분이 썩 좋진 않았지만 일단 과제는 해야 되니 동양인 남자와 통성명을 했죠. 그는 중국에서 온 샤오린이라고 했어요. 인사를 하고 옆에 앉는데 순간 쾌쾌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냄새지 하고 보니 샤오린의 몸에서 나는 냄새 같았어요. 아니, 얼마나 관리를 안 하면 몸에서 이런 냄새가 날 수 있는 거죠? 도저히 옆에 앉아있기가 힘들어 핑계를 대며 떨어져 앉았어요. 동양인들이 잘 씻지도 않고 자기 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실제로 경험하니 더 끔찍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왜 매일 그들을 욕했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수업이 끝나고 추가 과제를 하러 밖으로 나갔는데 저는 샤오린의 행동에 경악하고 말았어요. 아니, 바닥에 가래침을 막 뱉고 그것도 모자라 발로 막 비비는 게 아니겠어요? 이런 행동은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상식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샤오린에게 더럽게 뭐 하는 짓이냐며 얘기를 하니 되려 저에게 중국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행동인데 왜 뭐라 하냐며 소리를 치더라고요. 저는 당황스러웠고 도저히 대화도 안 돼서 대충 얼버무리며 대화를 마무리 지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급한 일이 있다며 집으로 와버렸죠. 집에 와서 오늘 있었던 일을 아버지에게 말했더니 아버지 호텔에서도 그런 일이 많고 더한 행동도 많이 하는 미개한 사람들이라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제 하루 수업을 했는데 남은 앞으로의 수업들이 막막하게 느껴졌어요. 샤오린을 만날 때마다 서로 가치관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많이 달라서 매우 힘들었어요. 전공 과목만 아니었다면 금방이라도 때려치웠을 텐데 꾹 참고 과제를 진행했어요.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잘 견뎌내고 어쨌거나 수업을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다시는 동양인과 엮이고 싶지 않은 시간들이었네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졸업을 앞두게 되었어요. 저는 졸업을 하면 바로 취업을 할 예정이었어요. 대부분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죠. 친구들과 모여서 마지막 남은 방학을 어떻게 보낼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한 친구가 졸업하고 취업을 하면 이제 놀 수 있는 시간도 별로 없는데 졸업 기념으로 여행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다들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어디로 가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해외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여행에 대한 로망 같은 게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여행을 가게 되면 같은 서유럽 쪽으로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말도 잘 통하고 프랑스보단 아니지만 많이 발전되어 있고 볼거리도 많은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평소 모임을 주도하는 피에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피에르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보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제안의 순간 화가 나서 그딴 나라에 뭐 가볼 게 있으며 그런 위험한 나라에 가자고 하는 거냐며 소리를 쳤어요. 피에르는 제 반응에 약간 당황하긴 했지만 자기가 요즘 케이팝을 즐겨 듣는데 수준이 매우 높고 프랑스 내에서도 인기가 많이 있어서 한국에 꼭 가보고 싶다며 여론을 조성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였는데 한류 열풍으로 한국에 관광하러 가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피에르를 따르는 친구들이 많았기에 어느새 한국으로 졸업여행을 가는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첫 해외여행이면서 졸업여행을 한국 같은 후진국에 가서 돈과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친구들을 설득해보려고 했는데 쉽지 않았고 결국 한국으로 가기로 결정이 되어버렸죠. 내키진 않았지만 저 혼자 빠질 수도 없는 노릇이라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따라가기로 했어요. 여행이라는 설렘이 가득해야 하는데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저는 친구들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데 비행 시간은 또 왜 그렇게 긴지 짜증이 계속 나더라고요. 12시간 정도가 흐르고 기내 방송으로 곧 도착한다는 안내가 나왔고 그렇게 저희는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공항에 도착한 저는 예상치 못한 모습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제가 알고 있던 동양의 작은 나라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큰 규모의 공항을 본 적이 없었는데, 후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동양의 한 작은 나라에서 이런 공항을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기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놀라긴 마찬가지였어요. 공항이 넓기만 한 게 아니라 시설도 매우 깨끗하고 아주 발전된 모습이었어요. 또한 저희가 도착한 날은 공항 한편에서 공연도 하고 있었는데, 시설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부분에서도 아주 신경을 잘 쓴 게 느껴졌어요. 인천공항의 압도적인 모습에 충격을 좀 받긴 했지만, 공항이라는 곳이 외부적으로 많이 노출되는 곳이고,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 시설을 지어놓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한국같이 작은 나라에서 이런 시설을 유지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잠시 생각에 빠져 있는 사이 친구들은 다음 행선지를 향해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 전에 잠시 화장실에 들러 정비를 좀 하고 움직이기로 했어요. 화장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무슨 공중 화장실이 이렇게 깨끗할 수 있는 거죠? 프랑스에서 공중 화장실은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 이용하기가 매우 힘든 곳이 많아요. 쓰레기도 많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인천공항의 화장실은 호텔 화장실 마냥 시설도 좋고 매우 청결했어요. 공항의 외부 모습뿐만 아니라 화장실 같은 곳까지 수준 높게 관리되고 있는 게 참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저는 화장실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부모님께 전송을 했는데, 다들 거짓말하지 말라며 믿지 못하는 눈치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저보다 더 못 믿을 게 뻔했죠. 아마 실제로 한국에 와서 이 광경을 보신다면 까무라치셨을 거예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며 저희는 한국의 수도인 서울로 이동을 하기로 했어요. 서울로 가는 다양한 방법이 있었는데, 다 같이 움직이기에는 공항철도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게 좋다고 판단을 해서 공항철도가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승강장으로 이동하는 내내 펼쳐진 모습은 저에게 너무도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지금껏 프랑스에서 경험했던 지하철이라는 공간과 한국에서의 그것은 너무도 달랐기 때문이에요. 프랑스의 지하철은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많이 노후화되고, 쓰레기도 넘쳐나서 악취도 심한 곳이 많아요. 주요 도시들은 개선 작업을 통해서 관리가 잘 되고 있지만 아직도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곳들이 많아요. 쓰레기 때문에 쥐들도 많아서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프랑스에 비하면 한국의 지하철은 아까 봤던 화장실처럼 너무나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한국이 더 더러우면 더러울 거라 생각했는데, 이 정도로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 당황스럽더라고요. 제 생각과는 다르게 한국인들은 공공시설물 관리를 매우 중요시 여기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프랑스에서도 길거리 쓰레기 문제나 공공시설물 관리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한국의 모습을 보고 배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플랫폼에 도착한 저와 친구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순간 넋을 놓고 말았어요. 약간 미래도시에 온 느낌이었죠. 스크린도어가 지하철과 플랫폼 사이에 설치되어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프랑스에도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곳들이 있지만 없는 곳도 많거든요. 놀랍게도 한국은 모든 지하철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후진국이라고 생각했던 한국이라는 나라의 시설 수준이 너무 높아 보였어요. 프랑스에서는 지하철에서 해마다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해요. 위생 문제로 인해 쥐들이 득실거리고 범죄가 끊이지 않으며 선로에 추락하는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정부에선 개선하겠다는 말을 계속하지만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현실이에요. 터널이 오래되어 공간이 좁아서 설치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예산 문제도 있어서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한국같이 스크린도어가 설치된다면 위생 문제나 추락사고,
같은 것들이 한 번에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시 후 열차가 도착했고 열차가 멈추고 나니 스크린 도어가 스르륵 열리더라고요. 열차에 탑승하자 깨끗한 실내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되었어요. 한국인들의 공공시설물 관리에 대한 수준이 느껴지더라고요. 바닥에는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했고 의자도 깨끗하게 유지가 되고 있었죠. 프랑스의 지하철은 관리가 잘 안 되는 곳들이 많아서 열차 내부에도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경우도 많고 의자를 밟고 올라서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들의 분위기 자체가 매우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많이 놀랐던 부분은 전자 안내판 같은 것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다양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있었어요. 또한 영어 안내방송이 흘러나와 친절히 저희를 안내해 주었어요. 이런 다양하고 세심한 배려가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처음 한국의 지하철을 이용한 외국인인 저희도 크게 어렵지 않게 환승을 하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어요. 공항과 지하철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에 오기 전 걱정했던 부분들이 조금씩 사그라들기 시작했어요. 높은 기술 수준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물 관리 상태를 보니 한국인들은 높은 수준의 문화성도 갖추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희는 서울역에 도착했고 환승을 통해 강남으로 이동을 했어요. 환승을 하면서 한국의 환승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다는 걸 느꼈어요. 따로 밖으로 나가지 않고 역사 내에서 이동을 통해서 다른 열차로 갈아탈 수 있었죠. 프랑스도 이런 곳들이 있지만 대부분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거나 꽤 불편하게 되어 있거든요. 애초에 이 모든 걸 계획하고 만들진 않았을 텐데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강남에 도착해서 거리로 올라갔어요. 그때 제 눈앞에 펼쳐진 모습은 저를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했고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죠. 엄청나게 높은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에 저는 압도되고 말았어요. 미개하고 후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나라의 모습과는 180도 다른 모습이었어요. 강남의 모습을 보니 인천공항이 형식적으로 지어진 게 아니라 한국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한국이 전쟁을 겪고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걸로 아는데 이런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단시간에 발전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거예요. 한국이란 나라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 저희는 밥을 먹으러 이동을 했어요. 친구들과 무엇을 먹을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피에르가 한국인들은 저녁에 치맥이라는 걸 하는데 우리도 치맥을 먹으러 가자고 했어요. 저는 치맥이 뭐냐고 물어보니 치킨과 맥주를 합친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별것도 없는 조합인데 왜 그게 인기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굳이 한국까지 와서 치킨을 먹는 게 의미가 있나 싶었죠. 일단 저희는 가까운 치킨집을 찾아 들어갔어요. 메뉴판을 보고는 깜짝 놀랐는데 치킨 종류가 엄청 많은 거예요. 기본 프라이드부터 양념, 간장, 마늘, 소스 등 프랑스와는 다르게 한국인들은 다양한 종류의 소스로 치킨을 만들어 먹더라고요. 또한 튀긴 것뿐만 아니라 바비큐 형태도 있고 만드는 방식도 다양했어요. 저희는 치킨의 종류에 감탄하며 주문을 했어요. 이왕 온 김에 저희는 다양하게 맛보기 위해 종류별로 주문을 했어요. 잠시 후 치킨이 나오고 맛을 봤는데 평소 프랑스에서 먹던 치킨과는 너무도 다른 맛이 나더라고요. 튀김도 아주 바삭하고 적절하게 배인 양념의 맛이 너무도 맛있었어요. 맥주와 함께 마시니 왜 한국 사람들이 치맥을 좋아하는지 바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시원한 맥주와 함께 먹으니 여행의 피로가 가시는 듯 했어요. 그리고 무절임 같은 게 있어서 먹어봤는데 상큼하면서 새콤하기도 한 맛이 느끼할 수 있는 치킨의 맛을 중화시켜주는 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프랑스에서는 꼬니숑이라고 불리는 오이 피클을 걸 많이 먹는데 그것과는 다른 차원의 맛이었어요. 정보를 조금 찾아보니 한국인들은 음식을 아주 다양하게 변형해서 창의적으로 만드는 걸 아주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몰랐는데. 건강식으로도 소문이 나서 이미 프랑스 내에서도
한식이 인기가 많더라고요. 냉동 김밥 같은 경우는 나오자마자 매진이 되어서 구하기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한국의 문화가 프랑스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고 한류 열풍이라고 표현할 정도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동안 제 시각이 많이 좁았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어요. 맛있게 치맥을 먹고 소화도 시킬 겸 청계천이란 곳으로 가보았어요. 청계천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청계천의 모습을 본 저희는 아주 놀랐어요. 도심 속에 이런 자연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게 너무 신기하고 멋지더라고요. 청계천이 옛날에는 빨래터였는데 지금의 모습으로 복원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저녁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산책을 하고 있더라고요. 프랑스에선 시내는 좀 괜찮지만 외곽 지역은 아주 위험하고 소매치기도 많아서 돌아다니는 걸 추천하기 않아요. 한국은 치안이 좋아서 어디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다는 게 대단하고 부럽더라고요. 어느 나라든 범죄에서 자유로울 순 없겠지만 이 정도로 유지될 수 있는 것도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청계천은 아주 길게 뻗어 있었는데 중간중간 버스킹 공연도 하고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도심 속에서 이런 자연을 느끼며 공연도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부러우면서도 좋았어요. 저희 말고도 많은 외국인들이 있었는데 표정을 보니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 청계천이 인기가 많은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번 한국 여행을 통해서 저는 많은 걸 느낄 수 있었고 가치관에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프랑스에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제가 겪은 경험담을 이야기해 드렸어요. 지금까지 동양인을 무시하고 살았는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렇지 않고 기술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매우 발전되어 있다고 말이죠. 특히 밤늦게 거리를 아무렇지 않게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로 치안이 매우 뛰어나다고 말씀드렸더니 아버지는 거짓말하지 말라며 믿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찍어온 사진과 커뮤니티에서 한국에 대해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용들을 보여드리니 조금씩 믿기 시작하셨어요. 한국 여행으로 인해 저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져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 알아보고 싶어 인터넷으로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공부를 할수록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 대단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한국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요즘에는 한국 음악에 푹 빠져서 열심히 듣고 있어요. 좋은 노래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 좋은 문화를 저 혼자 알고 있기에는 아쉬워서 다음번에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한국에 여행을 가보려고 해요. 한국의 맛있는 음식과 좋은 곳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여행 계획을 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번 여행에서 가보지 못한 다양한 곳을 가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네요. 많은 댓글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에이미 씨의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에이미의 아버지처럼 아직도 동양 사람들을 무시하고 인종차별을 하는 서양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우리 문화의 우수성에 놀라곤 합니다. 요즘 K-팝, 한식 등 K-문화가 프랑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며 다음 시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보따리였습니다.